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몇 편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보니까 인간 의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현대 사상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이런 게 현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에게 딱 필요한 그런 통찰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우선 고대 사람들이 영혼이랑 육체를 느끼는 방식이 지금 우리랑은 좀 많이 달랐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로마 시대 같은 특정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인간 발달 단계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물의 생각이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와, 영혼과 육체를 다르게 느꼈다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자료 보니까 고대에는 훨씬 나이가 들어서까지 영혼이 육체에 좀 의존한다고 느꼈는데 현대에는 비교적 어릴 때부터 영혼이 육체에서 자유롭다고 한다고요. 네네. 그런 관점이에요. 특히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육체가 막 성장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때 경험이랑 연결된 영적 통찰은 얻기가 쉬웠는데 반대로 몸이 좀 쇠퇴하면서 오는 그런 깊은 영적 세계는 직접 알기는 어려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음 이후의 영혼을 약간 불완전한 인간처럼 봤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군요. 맞아요. 육체라는 어떤 기반 없이는 온전한 경험을 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슈타이너는 그렇게 해석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골고타의 신비라는 중요한 전환점이 딱 언급돼요. 골고타의 신비요? 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육체 발달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직접 감지하던 능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그 대신 다른 방식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예를 들면 내면의 어떤 충동이라든지 영감 같은 거요. 이걸 슈타이너는 성령과 연결되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계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아, 직접적인 감각 대신에 내면과의 연결이 중요해졌다 이런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현대 사상에 대한 슈타이너 비판도 좀 날카롭던데요. 예를 들어 요한 플랭게 교수나 막스 데수아르 교수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그 부분이 있죠. 플랭게 생각은 너무 추상적이라 현실이랑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데수아르는 슈타이너 사상을 너무 피상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한다고요. 뭔가 핵심은 빼놓고 껍데기만 취하는 느낌. 그런 비판 같아요. 정확해요.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여기서 슈타이너가 진짜 강조하는 게 바로 살아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필요성이요. 그러니까 고정되고 막 메마르고 추상적인 생각만으로는 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현실, 특히 사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뭐랄까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힘들고요. 살아있는 개념. 네. 마치 강 사진만 보고 강 전체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살아있는 개념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막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현실이랑 영혼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구 유럽이 뭐 러시아 민족 특유의 영성 있잖아요. 신비주의랑 지성이 묘하게 결합된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것도 이런 개념의 현실성에 대한 감각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살아있는 개념이라. 아, 그러니까 생각이 무슨 딱딱한 틀이 아니라 계속 변하면서 현실이랑 같이 숨쉬는 그런 유기체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자료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힘들이 현실 정치나 역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로이드 조지 같은 정치 지도자조차도 본인 의지랑은 다르게 어떤 오컬트 세력, 보이지 않는 힘에 좀 움직일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은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슈타이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향력, 특히 아리만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작용을 되게 경고했어요. 아리만은 일종의 물질주의적이고 메마른 사고를 조장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적 존재로 묘사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오물리노프 장군처럼 의식이 좀 흐릿한 상태, 명료하지 못한 상태를 통해서 이런 힘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세계대전 같은 아주 큰 사건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봤죠. 와,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할 수 있다니 좀 섬뜩한데요? 네, 상당히 섬뜩한 경고죠. 그건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얼마나 깨어있는 의식으로 봐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정보만 막 따라갈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더 깊은 힘이나 의도 같은 걸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슈타이너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상 너머에 살아있는 현실을 꿰뚫어봐라. 이런 촉구죠. 단순히 정보만 막 수집하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은 우리가 오늘날 겪는 많은 사회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어요. 피상적인 분석만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간 의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현대 지성주의가 어떤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영향까지 정말 폭넓은 내용을 다룬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 살아있는 생각을 하는 능력, 그러니까 현실이랑 계속 교감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한다는 메시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요,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현실을 만들어가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생각을 가꾸고 발전시켜야 할까요? 그냥 물질적인 것에만 갇힌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각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창조적인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